저는 강사가 아니고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산동 주민자치총회에 대해서 사업은 많지만 오늘 시간도 없으니까 총회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거 다 그냥 넘길게요. 저희가 이렇게 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마을 자원조사, 주민 의견을 들어서 우리 마을에 어떤 자원이 있는가를 여러분 조사를 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주민자치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확실하게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민자치 해보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민자치 들어올 때 신규 교육 6시간 다 들으셨죠? 네. 그래야만 자격이 주는데 거기에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가장 기초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총회를 2016년도에 했습니다. 2016년도에 주민총회를 하면서 정말 그 다음에 마을관리소까지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금 일을 해나가는데 이거 다 그냥 넘기고요. 주민총회를 하려면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민자치위원끼리 아무리 총회하려고 그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주민총회라는 게 말 그대로 주민이 하는 총회예요. 근데 되게 이거 잘못 알고 주민자치끼리 총회들을 하시더라고요. 고양시에도 44개 동인데 전면 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총회가 의무였어요. 지금 온라인으로다가 코로나도 있지만 온라인 총회를 한다 해서 음향기기 빌려다 놓고 전문 사회자 들여다 놓고 시나리오 쓰면 총회가 이루어진다. 이건 절대 아니죠. 저는 막 뭐라고 합니다, 지금. 그건 주민총회가 돈이 너무 아깝다 그랬어요. 그렇게 총회는 하면 안 되고, 다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민총회는, 저희는 주민이 바라는 풍산동의 모습을 서로 나누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된 토론의 장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지금은 저희가 5회, 6회까지 지금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업도 돈을 많이 들여서 총회에 나온 사업을 하지만 처음에는 살기 좋은 마을, 주민의 행복,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준비위원회 모집을 하니까 우리 집 앞에 길이 꺼졌어요. 어디 가로등이 어두워요. 이렇게 주민 민원만 자꾸 얘기를 해요. 주민총회는 그렇게 하면 나하고 관계없는 데들은 거기 나가봤자 몇몇의 민원만 해결해. 이건 하면 안 되죠. 첫째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되고 주민의 행복,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큰 포괄적인 이러한 뜻으로 주민총회를 준비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여러 번의 교수님들 모시고 준비위원회 역할의 회의도 했습니다. 준비위원회 현수막 걸어서 준비위원회를 주민들로 구성을 해야 돼요. 주민자치끼리 모여가지고 준비위원회하고 이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기획분과, 홍보, 주민, 이게 행사분과, 이게 분과를 놓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준비위원회로 구성을 하여서 의제 및 진행 방식을 다양한 의견을 공감마루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감마루도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마루, 이름을 그렇게 저희가 지었습니다. 주민들이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주 막연했어요. 주민총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온라인 총회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대면이니까. 그래서 풍산동 비전 세우기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핵심 가치로 나눔, 키움, 어울림을 하면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세부 의제로 들어가면 생활자치 활성화, 여기에서 많은 의제가 나왔습니다. 또 생활자치 활성화에서 또 저희 진입로 환경개선, 거기가 아파트는 있는데 진입로들이 잘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민원을 너무 안 받아주면 안 되니까 민원 쪽으로도
진입로 환경 개선에 테이블을 여러 개를 저희가 놨죠.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활성화. 아까 말한 대로 준비위원회 관심 있는 주민들 협의체를 저희는 구성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아닌 주민협의체들이 구성이 되면 한결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테이블마다 다 아까 생활자치 활성화하면 이쪽 줄은 생활자치 활성화, 저쪽은 진입로 활성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했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원주민 어느 동네고 가면 그 토박이들이 계시죠. 토박이들의 테이블 아파트가 저희는 90%입니다. 입주자 대표 또 지역 카페를 하는 동이에요. 저희가 지역 카페 그룹 회원들 장기 거주자 10년 이상 된 사람들 또 입주자, 학부모회 이렇게 다양해 청소년 다양한 테이블을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퍼실레이터 여러분들 아세요? 토론을 하려면 퍼실레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퍼실레이터 교육도 주민들로 교육을 아주 여러 번 이 퍼실레이터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민들 목소리를 듣고 회의 토론이 잘 될 수 있게끔. 저희는 원 테이블에서 10명씩 앉아서 하는데 의제가 나오면 왜 해야 되는가를 토론을 합니다. 그게 주민총회잖아요. 의제를 만들어 놓고 이거 투표해. OX 이건 아니죠. 저희는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퍼실레이터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회의 진행이 잘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퍼실레이터 역할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퍼실레이터 못하죠. 그래서 퍼실레이터의 회원증까지 저희가 만들어주는 이런 퍼실레이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크 이거 아주 중요해요. 아파트다 보니까 앞집 뒷집도 모르잖아요. 간단한 게임과 워밍업 공통 질문 제시를 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토의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나눔, 키움, 어울림, 세부 의제 토론을 열정을 갖고 합니다. 저희가 옆에 이렇게 테이블마다 다녀봅니다. 토론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가. 대단들 하세요. 그 다음에 의제 선정 공간마루 주민협의체가 정리를 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회 때 주민총회입니다. 처음 했을 때. 저희는 센터가 비좁아서 합격 강당을 빌려가지고 처음에 한 400여 명 모이는 여기에 꽉 찼습니다. 옆에 보조 의자들을 놓고 앉았고 벤치마킹 신문 책자에 많이 실렸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토론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회 때도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이 이거 저희가 일부러 불러내려고 해서 절대 이만한 숫자 안 나오죠. 주인공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이 주민총회 때 주인공을 만들어서 내가 의견도 제시하고 아 그날 주민총회 갔더니 이런 거 마을을 위해서 일들을 하고 나도 내 의견을 냈더니 이렇게 진행들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더라. 이거를 내가 느껴야지 그 다음에 참여를 하지 절대 그냥 주민자치끼리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자치들과 주민협의체가 하는 거는 많은 주민을 만나서 여기에 참여하시게끔 하는데 첫 번째가 어려워요. 첫 번째가 성공리에 주민 토론회를 잘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쉽게 또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옆에 이웃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오게 합니다. 자, 저희 반월동 소개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저희 반월동은 2022년도에 인원 딱 보시면 35명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네요. 35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여자분이 더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많고 연령을 보면 60대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30대도 들어왔었는데 각종 그런 걸로 인해서 저기를 했고요. 그래서 분과는 4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오늘 왜 발표하냐면 2021년, 20년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자. 반월동은 처음에 2%대였습니다. 주민총회 참여율이. 그렇다가 요거 할 때 6.9%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 7월 9일 날 8.5%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장기적인 목표는 10%입니다. 10%는 돼야 주민 참여가 높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 주민총회에
참여율을 높이려면 뭘 해야 되냐. 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 위기라든가 이게 지금 한 번만 올 건 아니거든요. 몇 년 있다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대면 개최를 하는 거를 해서 참여를 확대하자는 컨셉을 잡고 진행이 됐습니다. 네, 비대면. 근데 비대면 이 말이 진짜 안 좋은 건데 비대면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데 비대면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대면도 좋지만 이 인터넷에 같이 들어가서 자기 얼굴 안 보이고 뭐 캐릭터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항상 IT 강국이라고 그럽니다. IT 강국 맞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보급률이 거의 100%입니다. 휴대폰 안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휴대폰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주민 참여를 높이자라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주민 참여 높이는 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총회가 실제 대면을 했는데도 뭐 1, 2%밖에 안 된다. 그럼 다양한 방법을 써서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각종 이 매체를 좀 사용해 보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줌으로, 여러분들 줌 다 사용하셨죠? 근데 줌에는 뭐 어떤 기능이죠? 줌은 들어가서 자기 얼굴 보여주고 참석했다는 그 정도고 말할 수도 있고 켜서, 그래서 뭐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본인 얼굴이 나옵니다. 본인 얼굴이.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 아이프렌드는 SK가 2020년도에 개발한 거거든요. 거기는 자기를 아바타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캐릭터를 좀 거기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뒤에 말씀드릴 것들을 전기회의, 임시회의, 분과회의 때 활용을 했고요. 주민총회 설명회 같은 거. 그러니까 설명회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런 플랜으로 언제 주민총회를 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주고 그때 가서 참여했니 안 했니 따지면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플랜 짜는데 플랜상에서 나온 것들을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총회도 온라인으로 지금 뭐 화성시에도 여러 개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영상을 찍어서 지금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 봉당읍 유튜브도 봤고요. 화산동 유튜브도 봤고 여러 개 유튜브를 봤습니다. 근데 뭐 일반 주민이 하는 거니까 다양하죠. 그래서 그 다양성에서 뭔가 내가 느끼는 걸 좀 좋은 걸 빼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를 한 번씩 다 보시면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같은 주민자치위원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과거의 교육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를 온라인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그 지속적인 생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줌입니다. 줌으로 했던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원들이 모여서 이 마인드맵을 만들었습니다. 마인드맵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오늘 이번 주민총회를 위해서 타겟은 7월 9일이다. 이번에 7월 9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의제는 어떻게 뽑았고 작년에 했던 의제가 어떻게 됐고 이게 다 공유돼야 됩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나는 뭐 해야 돼? 나는 뭐 해야 돼? 서로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역량이라는 그거잖아요. 내가 안 해보면 역량을 몰라요. 뭔가 자기 참여를 해야 돼요. 야, 이거 계획서 써봐. 어려워요. 이거 누가 쓰나요? 지원관이 쓰거나 한가한 뭐 제가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딴 분들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써봐야 됩니다. 그래야 역량이 강화되고 그걸 써봐야 주민자치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하고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참여해서 어떤 친목, 유대 그것도 상당히 좋은 기능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 플러스 돼서 아까 얘기하신 마을 발전, 내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자기 역량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기 각 위원님들의 역할, 그 다음에 이 일을 진행해야 될 맵을 작성을 해서 우리가 나의 역할, 어떤 일 해야 되지, 장기 플랜을, 장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작년 12월부터 주민총회 끝나기 7개월,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워크숍도 해야 되고, 과제도 뽑아내야 되고, 주민도 만나러 가야 되고, 그 전에 사전투표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합니다. 의제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각 위원님들이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자기가 할 거를 좀 보고 하는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제체와 메타버스. 메타라는 얘기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네? 가상. 네, 가상이고 초월적인 거를 우리가 메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영어를 써가지고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좀 그렇더라고요. 메타버스. 우리 집에 다니는 엠버스도 아니고 뭐 이렇게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메타버스가 가상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줌도 마찬가지고 아이프렌드도 마찬가지고, 버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우주, 우리의 세계, 이거를 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니버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버스를 따서 메타버스, 이렇게 누가 지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만든 거예요. 네, 그분이 학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의 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용하는 것 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아이프렌드, 아까 말씀드렸죠. 2020년도에 SK에서 개발한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나는 여기 접니다. 저는 머리는 좀 이랬으면 좋겠고, 좀 까칠하게 좀 마르게도 잡고 해서 자기 캐릭터를 정하고, 여기에 다 모여서 카톡으로 딱 날리면 여기 들어가서 같은 방에서 거기에 자료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서로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같이 토론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메타버스 아이프렌드를 활용했던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발표하면 여기 앉아서 봅니다. 이분들은 위원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열린분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린분과원 중에는 그냥 주민이죠, 저는. 지금은 주민인데 다시 참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지속 가능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유엔에서 정한 지속 가능 17개 항목 중에 뭘 하고 있는지. 이 연계해 보면 우리의 역량도 늘어나고 재밌습니다. 재밌어져요. 유엔에서 한 게 이런 거구나. 그게 살살살 이제 머릿속에 들으면 재밌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좋은 지식도 있을 거고, 더 많은 분야에서 전문가분도 계시지만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게 주민자치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김장록 수석부회장 이렇게 이름도 나옵니다. 그럼 주민 힐링 한마당 공연도 이렇게 해주면 보고, 이런 형태로 이제 아이프렌드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요 메타버스 이런 걸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열린분과원도 모집해야 되고, 근데 요 당시는 열린분과원이 그렇게 많이 모집은 못했습니다. 그 당시 2021년도에 저희 위원들이 41명인가 됐었거든요. 아까 30몇 명이었나? 근데 42명의 열린분과원을 모집해서 확대하는 거죠, 확대해서. 자꾸 사람들을. 그럼 이분들이 또 자기 집에 가거나 주변 분들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반월동 사회보장협의회? 뭐 이런 단체들이 12개 있는데 그 단체에 가서 또 얘기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린분과원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가 총회를, 어쨌든 주민자치회는 총회입니다. 총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마을의 과제를 뽑아서 우선순위 정해서 그중에 제일 좋은 거를,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2019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2019년은 백인의 원탁 토론이라는 타이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은 저희가 가을에 즈음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주민주도 자치계획 수립이라는 타이틀로 워크숍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총회를 할 수 있고 주민총회는 무엇이고 그 가운데 우리들은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지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도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견들이 모아져서 의제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의견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예행연습인 거죠. 저희가 직접 실행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치계획단과 일반 주민 100명으로 구성된 백인의 원탁 토론회를 준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제 중심으로 한 수기의 공론장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이제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이제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저희 파타면은 주민 공론회 장으로 다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렸듯이 저희도 코로나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운영되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에 이르렀고 또 대면 행사는 개최를 자제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되는 의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민들을 만나야 되고 의제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총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문제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론장이었는데 첫 번째로 사회봉사자들을 만나고 또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공동체, 학부모, 직장인들 또 그런 분들 그리고 자치위원별로 자치계획단을 구성해서 각 주체별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를 반영한 실천 과제들을 하나하나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워크숍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치위원과 주민이 1대1로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지는데 제가 듣기로는 적어도 의원마다 주민들을 찾아갔잖아요. 적어도 1인당 5명 이상은 만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문제사항,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 일상생활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마을 안에서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리고 나서 도출된 의제 합의를 위한 주민총회를 운영하는데 그때 자치계획 수립 과정 안에서 설문 등의 방법으로 참여한 주민들을 선택적으로 초대했어요. 모두 다 오시면 더 좋죠. 근데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직장생활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의제를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현장에서 직접 의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수정 보완점들이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것을 논의 진행하는 과정이 공론의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민총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표기로 사용되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맨 끝에 화면에 무지개 우산이 있잖아요. 이 우산을 저희가 사용하였는데요. 이 우산은 지금도 공유우산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우산정거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유우산 사업으로 사전투표소로 도움을 주었던 기관들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때 저희가 그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칸막이도 저희가 쳤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우산으로 쓰면서 그 자기의 의견들을 표현할 때 찬성한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표현할 것이 있을 때는 우산을 높이 들고 또 내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의산을 사용하고 사용한 나머지 의산들은 다시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회용으로 그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유제로 다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업장 참여한 그런 기관들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대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설문을 하러 이제 마을 회관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고 중간에 이제 카페에 들려서 커피도 이제 먹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카페에도 무지개 우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올해 신참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먼저 참여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우산이 우리가 그때 사용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사용하고 여기 갖다 놓고 비 올 때는 이제 손님들이 우산이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쓰고 이제 가지고 가서 썼다가 혹시 또 지나는 길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사람이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카페뿐만 아니라 사업장들 그리고 복지센터나 아니면 저기 면사무소 같은 곳에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죠. 저희가 회의 끝나고 나서도 저희 지원관님 비가 막 오니까 이제 막 뛰어가시더라고요. 왜 들어가시나 봤더니 그 우산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이제 비 오는 과정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또 사용하면서 아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가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민들도 인식하는 그런 인식의 확산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자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저희들이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자치계획단을 운영하고 또 34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일일이 다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각 마을마다 저희가 다 찾아갔거든요. 저희 분과가 맡은 거는 저희가 34개 마을이니까 분과별로 n분의 1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마을마다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 분과원이 9명이면 모두 다 시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명 이상, 많으면 3명, 4명, 5명까지도 같이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설명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 상황을 듣고 그것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 나누고 그런 과정을 저희가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의견 수렴하는 것을 주민총회라는 그 대공연의 장을 통해서 이렇게 무지개 우산을 사용하면서 저희가 그 총회를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8탄면 주민공론회장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오미크론도 나오고 확산이 계속 됐었잖아요. 그래서 실내 모임이 이제 드디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실내 활동이 불가능하지만 저희는 주민총회를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들이 그때 참여했던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나간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면 주민들은 모임을 기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 반대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반대 상황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주민총회 의식의 전환이 저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각자의 의견을 내면서 이제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공론회장은 뭐냐면 광내 초등학교 전체 4, 5, 6학년 대상으로 해서 사회교과 과정을 연계한 청소년 자치기획단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지역조사를 통한 문제점에 대한 현안을 파악한 뒤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포커스 인터뷰를 가졌고 또 지역 정치인과 만나는 간담회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주민들끼리의 소통과 만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안에서 못한다면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자.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8탄 주민 소통 축제라는 그 타이틀로 저희가 주민총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제에 대한 투표와 마을 사업을 제안하는 총회의 성격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면서 즐기고 놀이하고 표현하는 놀이마당을 여행 코스처럼 엄마 아빠하고 함께 또 가족이 함께 부부가 함께 참여해서 쭉 코스를 도는데 투표도 했고 놀이도 했고 공연도 보고 또 내 참여 의견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 돌았지만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가지고 의견들을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행 코스처럼 마련해서 축제의 흥겨운 자리로 총회를 녹여내는 것이 저희 8탄면 주민총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사진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학교 교과 수업 과정은 청소년 자치기획단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저희 8탄면에는 초등학교가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교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학년당 반수가 한 반밖에 없고요. 인원도 되게 작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가지는데 저희는 마을이 여기는 이제 아파트들이 가까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저기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길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도 찾아 들어가고 하면서 또 마을에 있는 또 마을회관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묻기도 하고 사업장에도 찾아가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룹 인터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투표소를 34개 마을에 모두 다 설치해서 거점 등을 준비하여서 투표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인 마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민총회라는 주민소통 한마당이라는 축제의 장을 열어서 모두 다 만나는 자리 또 자신의 의견을 내었던 것이 어떻게 이제 결과를 가져올지 자신의 의견을 다시 표현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8탄면 주민총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민총회의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8탄면 주민의 연령층을 고려해서 지역 맞춤형 방식으로 주민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연령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좀 적고 중간 연령층은 대부분 직장에 많이 가 있는 상황이고 또 노년 인구가 또 많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르신들도 많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되게 많고 그런 문제 상황들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을 찾아가면 이동이 불편한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별 담당 자치위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위원들은 그 마을을 찾아가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주민 여러분,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팔타면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이동이 많은 곳에 거점 투표소를 설치해서 사전 투표를 진행하였고요. 전체적인 초기 계획을 살펴보면 작년 6월 27일 일요일 날 5시부터 7시까지 이 축제를 가지게 되었는데, 장소는 저희 행정복지센터 일원을 해서 앞으로 옆으로 해서 센터 앞 체육공원, 그리고 농협보건관 건물, 그리고 또 유래석공원, 쌈지공원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전체 지도를 한 번 더 살펴보실 건데요. 투표 기준을 살펴보면 만 15세 이상의 팔타면 거주하는 생활권 영위자들이 참여했고요. 진행 방식은 워크스루 도보 이동형으로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 부스는 다양하게 이제 마련되는데, 선거인 명부를 작성을 시작으로 해서 사이에 체험 부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자치 투표 부스가 마련되고, 또 그다음 공연이라든지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험 부스가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또 자치기획 투표 부스가 들어가고 해서 사이사이 이렇게 끼워서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간 공연은 마술이나 농요, 색소폰,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팜플렛을 이렇게 준비했었는데요. 2021년 주민총회 슬로건은 코로나로 함께하지 못했던 주민소통축제라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인데, 마을의 의제들을 제안하고 축제의 공간을 여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투표로 표현하는 축제장이라는 투표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이제 이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처럼 저희가 여기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형태로다가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 명부 작성을 첫 번째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하고, 투표도 하고, 자기 의견도 제시하고, 또 자녀들과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또 공연도 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 팔단 면사무소예요. 이 팔단 면사무소에서 이제 서명본을 작성하고 운영본부가 여기에 이제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체험 활동을 하고, 자치 운영 투표를 하고, 또 그다음 또 걸어가서 체험을 활동하고, 그다음 자치계획 투표함이 또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서 또 투표 활동을 하고, 그다음 또 체험 활동이나 공연 등을 또 보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공연을 보면서 뒤에는 저희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무사히 집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런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참여했으면 재밌을 것 같죠? 저는 작년에 참여를 못해서 되게 아쉬웠어요. 근데 머릿속으로만 그려봐도 되게 재밌는 활동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도 또 많은 것들이 기획되는데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저희가 자치계획 수립 과정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열린 분과원을 1월부터 2월까지 모집을 하여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나갔고요. 자치계획 수립은 3, 4월에 이루어졌는데 1차 자치계획 워크숍을 통해서 자원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주제를 선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터뷰를 나가고, 그래서 그 인터뷰를 가지고 의제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의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설문지를 저희가 또 만들어서 그 설문지들을 가지고 이제 마을을 찾아가서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신 분은 저희가 이제 앱을, 그러니까 그 앱이었나요, 정관님? 네,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직접 들어가서 자기가 설문에 대한 이제 자기 의견을 거기에다가 표현하면 되고, 핸드폰으로 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받아서 적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전체적인 자료들을 취합하고, 이제 저희가 썼던 그 자료들을 다시 또 저희가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그분 성함 입력하고 핸드폰 입력하고 해서 내용들 다 입력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추려가지고 전체적인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4월 정기회에서 구성 의결되었던 주민총회 계획 홍보 진행 운영을 전반적인 협의 결정 과정을 7월까지 가지게 되고요. 사전 투표하고 홍보는 5, 6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는 죄송합니다.
21년도인데 제가 22년으로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작년에 있었고요. 현장 접수 사전 투표 집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투표 안내는 방법, 절차, 투표 결과, 반영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체험과 공연 행사를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것들을 함께 총회에 있었던 결과들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총회 결과 보고서를 또한 제출도 하였습니다.